자, 그러면 정서지능은 타고난 게 아닐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상상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정서지능에 관한 이제 EQ 개발 프로그램이 대놓고 왜 그런 거 있잖아. 이게 진짜 효과가 있을까라고 어느 학교에 소용이 되는 거에서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온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저도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건 없는데 조금만 신경 쓰면 돼. 자, 그래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자기인식 훈련법, 정서인식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것도 여러분들하고 만나면은 하루 3시간을 요걸 가지고 직접 어머님들하고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자녀분들하고 할 수 있게끔 자신감을 드리는 작업들인데 감정 붙이기를 해요. 감정 붙이기. 그러면 감정을 붙이려면 어떤 감정들이 있는지 우리가 다양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제가 이제 오늘 그 강의 들으신 분들한테 이제 리뷰 이벤트를 드릴 건데 제 그 슬라이드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거든요. 거기도 나와 있지만 포털 사이트에 감정 단어 쓰세요. 감정 단어하고 검색을 탁 치시면 나옵니다. 그거요 출력하세요. 출력하셔가지고 식탁 그 유리 밑에다가 넣으세요. 아니면 냉장고에 붙여놓으세요. 붙여놔서 그 단어들이 눈에 익어야 돼. 눈에 익어서 그 단어를 쓰셔야 돼요. 근데 너무 많다? 동그라미 10개만 치세요. 그래서 거기 있는 단어들을 자꾸자꾸 쓰실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아이들더러 그냥 쓰라 그러면 안 쓰죠. 여러분이 쓰셔. 여러분이 쓰시는데 밥을 먹다가도 혹은 손을 잡고 어디를 가다가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부부가 계신데 그 부부는 제가 수업을 이렇게 해도 이미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요. 아빠가 오늘 자유로를 이렇게 달리면서 담배꽁초를 이렇게 탁 버렸다? 근데 그게 벌금으로 걸렸어. 와, 진짜 창피하더라. 와, 너네는 그런 적 없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나도 그런 거 있는데 그러면서 본인한테 있었던 상황을 얘기하면서 나도 그때 창피했어. 이런 단어를 쓰는 거죠. 그러면 엄마가 옆에서 엄마도 되게 수치스러울 때가 있었어. 라고 하면서 수치스럽다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감정으로 부모님들이 먼저 오픈하시고 감정 단어를 쓰시면 아이들은 같이 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업을 할 때는 감정 출석부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합니다. 오늘 기분들이 어떠신지 여기 계시는 15분들 다 한번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라고 해서 그냥 사는 단어를 아무거나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되게 설레었어요. 네, 왜 설레이셨어요? 그럼 오늘도 수업을 들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설레인다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단어를 쫙 하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만이라도 여러분이 이 활동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감정 사전이라는 것도 쓸 수 있어요. 감정 사전은 뭐냐면 그 여러분 단어장 있잖아요. 그 단어장에다가 그냥 그날 쓰셔도 좋고 여기다가 여러분이 감정 단어를 하나하나 쓰고 그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그거를 채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진짜 유물이 됩니다. 가족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좋은 유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면은 되게 많이 활용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스티커 중에 빨간 스티커, 파란 거, 초록색, 노란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별거 아니지만 A4 용지 벽에다가 딱 붙여놓고요. 오늘 엄마는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엄마가 생각하는 색깔의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엄마 오늘 기분이 좋구나 안 좋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스티커만으로도 엄마 왜 그래? 왜 안 좋아? 너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길래 이 색깔을 붙였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 색깔에 특정 단어를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집안은 파란색을 기분 나쁨이라고 쓰기도 하고 어떤 집안은 파란색을 기분 좋음이라고 쓰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에는 국한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쨌거나 감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셔요. 자,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도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책을 여러분 많이 아이들한테 읽어주시죠. 읽어주시면 너는 이 글자체에 어떻게 보여? 엄마는 이 글자체를 보면 너무 뾰족뾰족해서 내가 아플 것 같아. 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거나 표지 색깔을 가지고도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혹은 지나가면서 간판을 보면서도 감정이 어떤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감정은 눈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 일기라는 것도 제가 표시를 했고요. 이런 정서 인식이 먼저 되어야지만이 감정 조절이 가능하다. 정서 조절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생각하는 의자 이거 되게 많이 텔레비전에서 우리 오은영 박사님도 많이 쓰시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있냐 하면 어떤 부정적인 정서가 올라왔을 때 그 정서를 어떻게 중간 평온한 상태로 만들 것인가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호흡하기예요. 이 호흡하기가 어떤 원리로 그렇게 작동을 하냐면 사람이 부정적 정서가 올라오면 심장이 뜁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뜁니다. 빠른 속도로 뛰는 심장을 어떻게 느리게 가할 수 있을까요? 호흡밖에 없어요. 자, 무슨 뜻이냐면 우리 괴종시계가 뭔지 알아들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괴종시계를 10개를 놓고 막 지 맘대로 이렇게 흔들어서 놔요. 각각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흔들리던 이렇게 진저 운동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똑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파동의 흡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신체에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심장이 다다다닥 뛰지만 내가 호흡으로 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느린 반응을 일으키면 심장이 호흡에 반응해서 어때요? 심장 박동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흡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흥분을 했을 때, 그래서 뭐 손이 떨린다던가 불안해한다던가 할 때도 숨쉬기 한번 해볼까? 엄마 딸 한번 해봐. 들이쉬고 내쉬고 잘했어. 그렇게 해서 이 조절되는 경험을 아이가 해야 돼요. 그게 뇌에 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숫자를 세게 하는 것도 방법인데 숫자 세기도 1에서부터 올라가는 것보다는 거꾸로 내려오는 게 다운시키는데 좋아요. 자, 10에서부터 숫자 세기를 하자. 숫자 세기의 간격은 점점 늘어나거나 상관없어요. 아이가 빨리 조절이 된다 그러면 빨리 내려와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9, 8, 7 내려가다가 6 이렇게 간격을 늘리셔도 전혀 무난합니다. 그리고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요, 내 정서가 특정 정서가 올라왔을 때 신체 반응이 어떤지를 잘 파악하는 거가 먼저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화가 났을 때 내 신체 반응이 어떤지를 대놓고 관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저는 폭발하기 직전의 상태가 귀가 먹먹해지더라고요. 귀가 멍해지면서 그때는 참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대폭발을 한 적이 한 2번이 있는데 그때 알았어요. 아, 나는 귀가 먹먹한 시점에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가 났을 때 하는 행동 하나만 루틴을 잡아놓는 것도 좋아요. 뭐가 있냐면 아이를 앞에 놓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럼 일단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창문을 열으세요.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 하더라도 창문이 열기 어렵다 하더라도 창문을 여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행동은 속도가 어떠면 좋을까요? 천천히라고. 혹은 화장실에 가서 일부러 찬물로 세수를 하는 행동을 루틴에 넣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이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 어떤 특정 정서가 올라왔을 때 뒷목이 뻐근하다, 명치가 찌르는 것 같다라든가, 목구멍이 뜨겁다라든가, 뭐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간다라든가 이런 방법들을 감지하는 거, 감정을 알아차리는데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아시면 조절할 대상이라는 거는 알으시겠죠. 동기부여라고 하는 건요, 작은 성공 경험 쌓기라고 하는 건데요. 실패 경험보다 성공 경험이 되게 많아야 된다라는 걸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가 1등 하는 경험을 해보게 하고 싶어서 피아노 대회를 나가게 하고 싶은데 아이가 안 나간대요.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애한테 너가 대회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 라고 주입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것도 성공 경험도 쪼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쪼개느냐 하면 예를 들면 저는 콩쿨 피아노 대회 저 가본 적은 없어요. 가본 적은 없는데 그 성공 경험의 여러 가지 그 세부 사항에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를 제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 피아노 칠 때, 대회 나가서 피아노 칠 때, 피아노 치는 데에만 집중하지 말고 어깨를 펴고 관중을 향해서 딱 한번 눈을 돌렸다가 오는 거, 그거 하나를 성공으로 잡는 거예요. 성공 자체를. 또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옷을 이렇게 딱 펼치고 한 다음에 하는 걸 성공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주를 하고 1등을 하는 것을 성공으로 잡는 게 아니라 어떤 행동 하나하나 여유를 잡는 행동 하나하나를 성공경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너 이번에 진짜 잘했어 라고 말할 거리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성공 경험입니다. 이런 작은 도전이 성공을 해야 다음으로 올라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억지로라도 이 단계를 이 아이가 알면은 경험하면 아, 잘할 수 있겠다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자, 이것을 쪼갤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을 하실 때에도 결과로 칭찬하지 마시고 제발 과정으로 칭찬하시면 좋겠다는 게 아까 그 맥락입니다. 칭찬도 평가적인 칭찬이고 과정적인 칭찬이 있어요. 자, 그러면 둘 다 좋은 거 아니야? 너 잘했어. 너 최고야. 너 멋져. 너 머리 좋아. 라고 하는 게 좋은 칭찬인 것 같지만 결과적인 칭찬을 자꾸 할 버릇하면요. 아이는 그 칭찬에 맞들여 도전을 안 해요. 힘든 걸 도전 안 해요. 그런데 과정을 칭찬했던 아이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 너 끝까지 하려고 하는 모습 보니까 되게 대견했다. 야,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도전하는 모습은 보기 힘든 거였어. 라고 하는 과정 중심의 칭찬을 하면 이 아이는 굳이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이 동기부여가 도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칭찬의 기술도 대화의 기술. 이걸 좀 잘 아시고 활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공감이라는 거 제가 아까 많이 설명을 드렸죠. 공감이라는 건 책 읽기, 독서를 통해서 되게 많이 우리가 함양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극이라는 거 있잖아요. 역할놀이라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우리가 그 요즘에 유행하는 이혼 숙녀 캠프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은 역할극을 통해서 심리치료 되게 많이 하죠. 그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역할 바꾸기예요. 이거를 집안에서 자녀들과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엄마하고 자녀하고 하실 수도 있지만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이 새끼 내한테 죽여버리고 싶어. 나 다시는 누구랑 안 놀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의 감정을 공감해주는 작업이 끝난 다음에 다음 대처를 어떻게 할지 좋을지는 아이하고 리허설을 해보는 거예요. 야야, 그럼 우리 한번 연습해보자. 그러면 내가 그 친구 역할을 한번 해볼 테니까 우리 연극하듯이 한번 해볼까? 좋아. 이렇게 하면서 역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할을 하고 난 다음에 얻을 걸 반드시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피드백이 없어도 이 아이는 이 경험만으로도 어때요? 이런 생각을, 나 다음에는 저렇게 안 해야,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게, 입장에서 이해하는 게 바로 공감입니다. 그러면 감정에 대한 것도 물어볼 수 있겠죠. 넌 어떤 생각이었어? 어떤 기분이었어? 어떤 감정이었어? 어떤 상황이었어? 라고 하는 질문을 아이가 있었던 상황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책을 통해서도 거기 나오는 인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이의 상태를 정서이식 시켜주는 게 아까 공감이라고 했잖아요. 공감은 매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공감 단어를 여러분 많이 활용해서 대화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 자,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졌을 때 어때요? 갈등이 일어났을 때 내 감정, 네 감정을 피하지 않고 서로 조율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가 내 거 가져가가지고 나 되게 당황했어. 그래? 그렇구나. 너 아까 얘기했는데 내가 얘기 안 하고 가져갔다고 해서 넌 좀 황당했겠네? 라고 하면서 친구의 감정까지도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 그럼 우리 다음부터는 좀 확인하자. 이게 갈등을 해결하는 사회적 기술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회적 기술을 혹은 앞에 있던 동기부여, 정서인식 이런 거를 정서를 활용하는 모든 능력을 집약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요즘엔 아이들이 많이 하지 않는 바로 또래놀이예요. 이게 너무 안타깝게도 지금은 아이들이 학교 체육 시간 겨우 그리고 학원에 가서 뭐 태권도 학원이나 이런 스포츠 학원에 가서 겨우 이럴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시리즈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아이들이 땅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같이 그리는 작업도 협동 작업이에요. 야, 이쪽이 선이 길잖아. 지우고 다시 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회적 기술이에요. 야, 너 그딴 식으로 하야 내가 다 할 거니까 너 거기 서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놀이를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정서 조절도 들어가는 거예요. 규칙을 준수하는 사회적 기술도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런 전략을 짤 테니 그러면 너는 이걸 나한테 도와주면 돼 라고 하는 의사소통 능력도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놀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뜻이 맞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매주 이거 좀 얘기해도 되나? 제놀이라고 하는 단체를 작은 모임을 만들어서 제대로 놀자. 이런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매주 수요일 날 아이들이 학교를 빨리 오는 날이었어요. 요일이었어요. 그날은 무조건 동네 공터에서 이 아이들 15명이 모여서 놀이를 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이런 사회교육을 방과후 교실처럼 직접 학교에 가서 현장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을 얘기하시는 게 뭐냐 하면 아이들이 배려할 줄 모른다, 규칙을 지킬 줄 모른다, 자기 희생을 할 줄 모른다 이렇게 해요. 안 해본 거예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이런 놀이를 해보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고 너무나 그 실력이 저조해 있더라. 그래서 코로나를 겪고 난 다음에 이런 정서지능을 얼마나 빨리 얼른 함양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성공하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단언컨대. 그래서 잘 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잘 모여서 어울릴 수 있게 동아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저는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자, 여러분들에도 그런 기회가 있을 걸로 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서지능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돼요.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시는 중간에도 함양될 수 있고 또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도 함양될 수 있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먼저 보여주는 선행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부모가 서로 공감하는 단어를 쓰고 정서 단어를 쓰면서 사람은 이렇게 정서를 향유하고 같이 공유하는 모습이 인간다운 삶이라는 걸 직접 보여주시는 거. 이것이 장 효과적이다. 또 학원 보낼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EQ, 감성 능력을 좀 높이는 활동을 하면서 가정 문화를 이루어 간다면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좀 작은 영역이긴 하지만 제가 따로 큐에 대한 그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조만간 선보일 겁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만나 뵈서 너무 감사했고요. 다음에 또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